와, 지금 정말 살벌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메타로 이름을 바꾼 페이스북이 장 마감하고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말 그대로 상장 이후 최대로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얘기들이 나와서 저희 포트폴리오 점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장 마감하고 시간 외 거래 기준으로 페이스북이 약 20% 가까이 주가가 폭락하고 있는데요. 약 250불 정도 되거든요. 250불 정도면 최고점에서는 한 35% 정도 빠지는 거고요. 작년 연초 급락했을 때 기준이나 혹은 2020년 중순 정도, 그러니까 1년 반 정도 전후로 가격이 돌아왔습니다. 저도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그래도 미국에서 시가총액 탑 10 안에 들고 빅테크라고 불리는 기업인데 지금 시장에 얄짤이 없는 것 같습니다. 봐주기가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 하락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일단 이 메타의 5년 주가 흐름과 또 고점에서 얼마나 하락했는지 여기 빨간색으로 표현해봤습니다. 크게 30% 이상 이 메타가 빠진 적이 몇 번 없었는데 2018년에 43%, 이때가 거의 역사상 가장 많이 빠졌을 때고요. 금리 인상기 2018년 말에, 그리고 2020년 코로나 때 마이너스 35% 빠지고, 그리고 2022년 지금 이 긴축 우려인 상황에서 또 실적까지 뒷받침을 못 해주면서 마이너스 35% 정도 시간 외 기준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뭐 역대 손꼽힐 만한 최소한 탑 3 안에 드는 하락폭입니다. 와, 저도 이런 건 정말 코로나 이후로 오랜만에 보는데요. 공교롭게도 2년마다 지금 이렇게 급락기가 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데이터를 돌려보니까 페이스북이 2012년 5월 상장 이후부터 지금까지 하루에 20% 이상 혹은 20% 가까이도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대로 만약에 장이 마감하면 말 그대로 상장 이후 최악의 날이 됩니다. 와, 그리고요, 주간으로도 20% 이상 빠진 적은 이번이 처음이 되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하락, 변동폭인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일단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 왜 이렇게까지 빠지는가, 왜 이렇게까지 시장에서 부정적으로 보고 완전히 던지고 있는가를 정리를 3가지 정도로 해왔는데요. 일단 페이스북 하면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등 엄청난 이용자를 자랑하는데, 그동안은 꾸준히 그래도 이용자가 계속해서 늘어왔는데 성장주니까 그걸 기대했었는데 사상 처음으로 분기 기준으로 이용자 수가 감소했습니다. 이게 뭐 별거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일단 시장 기대치보다도 훨씬 못했는데 전 분기 대비 줄었으니까 지금 시장에서 안 그래도 성장성, 실적 웬만큼 안 받쳐줘서는 쳐다도 안 보죠. 그러니까 이제 야, 이거 이용자 수 꾸준히 늘 거라 생각했는데 이제 완전히 둔화되고 역성장하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까지 끼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도 그런 비슷한 이슈가 있었잖아요. 넷플릭스도 구독자 둔화된다고 하니까, 성장 속도가 줄어든다고 하니까 완전히 급락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상당히 이런 성장주에 대한 기대 수준을 정말 냉정하게 피도 눈물도 없이 적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물론 전년 대비로는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증가폭이 많이 줄어들었죠. 이제 이용자가 2자릿수 증가가 안 나옵니다. 한 자릿수 겨우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그럴만한 게 워낙 많습니다. 이 전체 페이스북 패밀리 앱의 월간 이용자 35.9억 명입니다. 엄청난 숫자거든요. 전 세계 인구가 한 70억 명 넘고 인터넷 이용 가능자가 한 47억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의 뭐 인터넷이 접속 가능하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등에 한 달에 한 번쯤은 접속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엄청난 숫자인데, 확실히 성장이 좀 둔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2자릿수 성장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래서 일단 이걸 1차적으로 부정적으로 봤고, 그러면 다음으로 투자자들이 물어보는 거죠. 오케이, 성장은 좀 둔화됐지만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돈 뽑아내는 거 맞지? 수익화하는 거지? 했더니 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실망스럽게도 심지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마이너스고요. 거기다가 지금 투자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보고 있는 영업이익률, 인플레 대응 잘하고 있니? 잘 남기고 있니? 에 대해서도 작년에 영업이익률이 46%였는데 이제 37%로 영업이익률도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순이익, 한 주당 버는 돈까지 모두 다 전년 대비 마이너스 기록하면서 뭐야, 성장도 둔화됐는데 이익도 별로네, 작년이 피크였나? 이런 이제 우려가 확 끼면서 시장이 완전 냉정하게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으로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봐줄게, 그러면 앞으로는 잘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물어봤는데 그것도 부정적으로 답변해버렸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향후 전망, 일명 가이던스라고 하는 것마저도 낮춰버렸습니다. 여기 보이는 분이 재무 담당자입니다. CFO고 여기 마크 저커버그가 있는데 지금 상당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이렇게 살펴보고 있죠. 제가 농담 삼아 적었지만 이제 뭐 그만둬야 되나 이럴 정도로 걱정이 가득한, 왜냐 보니까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서 당장 다음 분기 실적 전망도 어둡다라고 해버렸습니다. 야, 이러니까 뭐 폭락해도 할 말이 없죠. 지금 뭐 좋다고 해도 오를까 말까 한 상황인데요. 심지어 지금 기관들에서 예상한 게 그래도 다음 분기에 한 15%, 16%는 성장할 거지? 물어봤더니 아니요, 3에서 11%. 이 범위도 상당히 넓습니다. 잘못하면 한 자릿수 성장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우회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진짜 실적 발표 후에 급락을 만든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일부러 안 좋은 점만 가져온 게 아니라 이 재무 담당자가 거의 모든 부분을
부분에서 지금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 예를 들면 지금 이용자들이 이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거에서도 특히 사진이나 글 이런 거보다 영상, 틱톡이랑 경쟁하면서 이쪽으로 막 몰리고 있는데, 정작 이쪽은 수익성이 매우 낮다, 당장 돈이 안 된다, 그러니까 당분간 수익성도 나빠질 것 같고, 또 계속 얘기 나왔던 애플 개인 보호 정책, 이거 애플 때문에 광고 수익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특히 광고주들이 인플레이션, 지금 비용 압박 때문에 광고 예산을 줄이고 있다, 지금 광고 안 한다고 한다, 걱정이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종합적으로 지금 전망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하니까, 이번 실적도 안 좋았는데 다음 실적도 안 좋다고 하니 제가 봐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까지가 부정적인 입장이었고, 또 반대로 하나둘 긍정적으로 반박하시는 분도 계세요. 제가 보니까 당연히 페이스북 정도 크기면 지금 35억 명 월간 이용자 나오는데, 거기서 본격적으로 지금 1인당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 이걸 인당 매출 ARPU라고 하잖아요. 본격적으로 돈 뽑아낼 거다. 실제로도 현금 흐름이 엄청 좋아지고 있거든요, 페이스북도. 보시면은 지역별로 상장 이후에 매년 인당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 성장성이 좀 둔화되고 있지만 2021년에도 어김없이 두 자리 성장을 했고 갈수록 높아질 거다. 그래서 단기간 이렇게 급락하는 건 너무 과도한 우려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분도 있고, 또 이제 대표적인 주가 방어, 주가 부양책이죠, 자사주 매입. 페이스북도 애플처럼 봐라, 본격적으로 현금 창출 구간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발표를 또 했거든요. 이렇게 보이시죠? 자사주 매입 늘리는 속도가 어마어마합니다. 빅테크들이 쌓아놓은 현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로 이제 주가 떨어지면 방어하려고 자사주 매입할 거다. 그래서 단기로 실적이 좀 안 좋고 향후 메타버스 투자 이런 것 때문에 당장 뭐 저커버그는 10년 보고 투자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당장은 좀 주가가 부진할 수 있지만 역시 그 기간 동안 더 하락하지 않도록 자사주 매입으로 또 주가 방어를 할 거다, 뭐 이런 쪽의 입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봤는데, 제가 이틀 연속으로, 어제는 구글, 오늘은 페이스북, 메타 나란히 연달아서 실적 발표가 나와서 비교가 더 되더라고요. 둘을 비교해 보는데 나름 이 광고 업계에서 1, 2등 하는 기업들이잖아요. 구글이 1등이고 페이스북이 2등하는 형님 동생인데, 실적 차이가 이번에 확실히 많이 나더라고요.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지만 구글은 광고도 뭐 30% 성장, 클라우드도 45% 성장하면서 클라우드와 AI 덕택을 톡톡히 보고 있다, 유망하다라고까지 말했는데, 메타도 지금 사실상 매출 전부가 광고거든요. 페이스북을 포함한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등의 이 패밀리 앱 성장이 20% 점점 둔화되고 있고, 그리고 차세대 먹거리인 리얼리티 앱스, 이것도 이제 실적을 공개하기 시작했는데 여기는 아직 적자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여기서 뭐 돈 벌기는 어렵고 5년 10년 보고 투자한다고 하니까 아마 저커버그는 여기를 필사적으로 늘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외부 환경 이슈도 있고 해서 장기적으로는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별로야, 이런 분위기가 좀 팽배한 것 같습니다. 그림을 웃기게 비교해놨던데, 보시면 구글은 미친 실적이 나왔고 메타는 좀 실망스러운 실적이 나왔고, 그래서 구글은 하루 만에 잠깐 신고가도 찍었죠. 하루 만에 뭐 1,500억 넘는 돈이 불어났고, 페이스북은 뭐 하루 만에 1,500억이 넘는 돈이 떨어졌고, 지금 틱톡한테 밀려가지고 인스타그램 성장 둔화되고 있고, 구글이 가진 유튜브는 넷플릭스보다도 커졌고, 그리고 페이스북은 애플의 영향도 많이 받고, 광고주들이 광고 예산 삭감한다고 걱정하고 있는데 구글은 그런 소리도 없었고, 그러니까 이제 완전 비교가 된 상황이고, 오히려 구글 지금 광고 모델이 너무 잘 나가서 좋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으니까 지금 너무 이렇게 비교가 되는 상황입니다. 형님이 더 잘 나가고 동생은 더 좀 쪼그라드는 양극화가 벌어지는 업계에서도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앞서도 보여드렸지만 이 페이스북 메타가 아마도 한 250불 이 정도 내외로 20% 정도 폭락을 하면 고점에서 35% 정도 빠지는 상황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뭐 1년에서 1년 반 정도 전 주가로 돌아가는데, 이렇게 되면은 빅테크에서는 정말 자주 볼 수 없는 주가 하락인 것 같고, 이렇게 빠졌지만 당장은 뭐 페이스북한테 호재가 될 만한 게 딱히 없으니까 시원하게 주가를 다시 되돌릴 만한 이 엄청난 호재, 이 폭락을 다 막아낼 만한 호재가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아서 당분간은 이 부분에서 뭐 왔다 갔다 하던지 좀 눈치 보기 하면서 외부 이슈에 따라서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빅테크 규제에서 대표적으로 때려맞는 기업도 페이스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려 껴가지고 비싸다고는 볼 수 없는데, 또 그렇다고 지금 당장 유망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호불호가 팽팽하게 갈리고 있는 그런 기업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막 떨어졌다고 막 급하게 줍줍하고 이런 거는 또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단순히 많이 빠졌다고 사는 장세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기업들 실적 나오는 거 보면서 지금 증시 분위기를 계속 파악하고 있는데, 제가 느낀 점도 가져왔습니다. 지금 아직 기업들 실적 발표가 많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미리 한번 점검하고 조정해보면 어떨까. 아직 안 늦었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지금 당장 영상 올리는 다음 날 아마존도 발표를 하고, 그 다음부터 쭉쭉쭉쭉 아직도 기업들 실적 발표가 많이 남아있는데, 내가 보유한 기업들 실적이 아직 안 나왔다면 미리 한번 요거 한번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냉정하게. 특히 내가 들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오늘 이 주식을 매매한다면 이라고 가정하고, 첫 번째로 혹시 이거 주식 그냥 코로나 때문에 2020년부터 반짝 특수로 한 두세 배, 네 배 막 이렇게 올랐던 주식은 아닌가, 그거 끝나는 거 아닌가, 작년, 재작년 성장성을 이어가지 못하면 지금 다 폭락하고 있거든요, 정말. 그래서 요거 제일 중요한 포인트 같고요. 오죽하면 페이스북 같은 주식도 뭐 내리꽂고 있으니까요. 그거보다 작은 주식들은 더 큰 급락도 가능하다는 거를 염두에 두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실적 발표하고 급락해도 혹시 모르잖아요, 정말. 지금 어떻게 될지 변동이 너무 크기 때문에 급락해도 버틸 수 있는, 혹은 더 살 수 있는 확신이 있는 주식인가, 내가 그 주식 떨어져도 더 살 수 있는가, 그 정도의 믿음이 있는 주식인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그게 아니고 애매하다 싶으면은 나는 이 주식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그냥 뭐 더 떨어지면 내가 더 살 수 있을까, 이런 좀 의구심이 든다면 비중 조절을 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혹시 이런 일이 일어나면, 뭐 이미 페이스북 같은 일이 일어나고 지금 웬만한 주식들 막 급락하고 있는데, 이럴 때 더 살 수 있는 현금을 좀 일부 유지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전 개인적으로 이제 그래서 못해도 20%는 항상 유지하고 있으려고 하거든요. 또 어떤 일로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주식이나 제가 째려보는 주식이 더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변동성 엄청 심한 거 느껴지시죠? 뭐 개별 주식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뭐 오르고 내리고 하는 폭이 장난 아니기 때문에 일부 현금 유지, 혹시 모르니까요. 그래서 요거 점검해 보셔가지고, 특히 지금 적자 주식이라던가 유망하기만 한 주식이라던가 꿈과 희망만 가지고 있는 주식이라던가 이런 게 많이 빠졌어도 더 빠질 수 있다, 이것도 염두에는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이 살 얼음판 같고 살벌합니다, 제가 봐도.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낮추거나, 지금 뭐 따로 한 번 더 소개할 거지만 페이팔, 스타벅스 이런 기업들도 향후 전망이나 영업이익률 조금만 낮춰도 그냥 던져버립니다. 뭐 특히 페이팔이 그렇고요. 그래서 전망을 낮추는 주식 급락 가능성이 있으니까, 혹시나 또 지금 들고 있는 주식들에서 해당이 있다면 비중 축소를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 아니라면 주가 변동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마음의 준비도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오늘 페이스북 실적 보면서 제 포트폴리오 한번 점검을 또 해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오늘 메타 실적 관련해서 또 얘기도 해봤는데요. 새롭게 한번 투자해볼까 이렇게 고려하신 분들은 꼭 이 프레젠테이션하고 요약 자료 있습니다. 여기에 저커버그나 재무 담당자가 뭐라고 했는지, 물론 영어긴 하지만 여기 자료 다 있으니까 제가 고정 댓글 더보기에 링크 올려두겠습니다. 꼭 보시고 참고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이미 들고 계신 분들은, 저도 사실 조금 들고 있는데 아침에 보니까 얼얼하더라고요. 이거 잘못 적혀 있는 줄 알았습니다. 마이너스 20% 추가 하락하는 거 보면서 이미 많이 빠져 있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당분간은 여기 이미 사서 물려 계신 분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V자로 막 강하게 반등하거나 이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일 것 같고요. 그거 참고하셔서 매매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길게 보시고 샀다면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요 구간에 횡보했던 것처럼 횡보나 추가 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거는 좀 보수적으로 보고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든 실전 투자 다이어리 제 입고돼서 잠깐 안내드리겠습니다. 아마 영상에서 계속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게 이제 다이어리에 다 포함된 템플릿입니다. 제가 실제로 매매할 때 한 번씩 이 종목에 대한 믿음이 좀 약해질 때 왜 샀는지 미리 적어놨다가 한 번씩 열어보기도 하고요. 또 투자 원칙도 미리 적어놓고 조정장이나 급락장, 하락장 올 때, 멘탈 흔들릴 때 한 번씩 열어보기도 하고, 그러면 훨씬 낫더라고요. 또 개별 종목에 대한 호재나 악재 분리해서 미리 적어놓기도 하고, 매매하기 전에 꼭 체크해야 될 것들, 이렇게 안 적어놓으면은 충동적으로 매매해서 실수가 꼭 발생하고 그게 손실로 이어지거나 수익률이 낮아지더라고요.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투자하면서 꼭 필요했던 템플릿들 위주로 다이어리에 넣어놨거든요. 좀 더 자세한 내용과 설명은 여기 소수박스닷컴에 들어오시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함께 투자 다이어리 쓰면서 반복되는 실수 같이 줄이고 투자 성과 함께 높여봤으면 좋겠습니다.